한국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 국회에서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을 방지하겠다며 3월 청소년 알고리즘 제한법을 발의했어. 청소년의 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알고리즘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야. 해당 법안이 시행되고 정부가 메타에 알고리즘 수정을 요청하게 된다면 그날로 메타는 한국에서 철수하게 될 거야. 실제로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청소년에 대한 규제를 강제하자 메타는 특정 주 하나만을 위해 알고리즘을 분리한 것은 서비스 구조상 불가능하다 라며 뉴멕시코주에서의 철수 의사를 밝힌 상황이지. 한국에서도 인스타그램 이전에 정부의 과도한 규제 시도로 24년 트위치가 철수한 사례가 있지. SNS나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부패한 독재 국가에서 주로 있어 왔어. 중국에서는 3월 VPN마저 집중 단속에 나서며 국가에서 차단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 방법이 아예 사라져버렸고, 이란에서는 전쟁을 명분으로 현 시점에도 80일이 넘도록 인터넷이 차단된 상태이며 인터넷 상용화 이래 역대 최장기간의 차단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 네팔에서도 작년 9월 정부가 SNS 전면 차단을 강행해서 한국에서도 이슈가 됐었어. 이 반열에 한국이 합류하려는 상황이야. 네팔 정부는 25년 9월 4일 유튜브, 인스타그램, X를 포함한 26개의 SNS 플랫폼을 전부 차단했어. 그리고 9월 8일 이에 분노한 청소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 정부 청사와 국회의사당이 불탔고 총리는 다음날 사임했지. 청소년들이 이틀 만에 나라를 뒤엎어버린 거야. 당시 네팔에서는 네포키즈, 정치인의 자녀들과 일반 국민들의 삶을 비교하는 영상이 SNS상에서 바이럴되고 있었어. 실업률은 20%에 달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허덕이는데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정치인들이 사치를 부린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었지. 이 영상은 실제로 네팔 청소년들의 정서적 기폭제가 됐던 16세 소년의 연설이야. Nepal, our mother, this country gave us birth, nurtured us. But what did it ask in return? Just our honesty, our hard work, our contribution. But what are we doing? We are bounded by the chains of unemployment, fleeing abroad in search of opportunities. We are trapped by the selfish games of political parties. Corruption has woven a web that is extinguishing the light of our futures. Youth, rise! We are the torch bearers of change. If you do not raise our voices, who will? If you do not build this nation, who will? We are the fire that will burn away the darkness. We are the storm that will sweep away injustice and bring prosperity. All the youths, carry these words in your heart and engrave a monument of change in the course of history. Nepal is ours and its future is in our hands. Jai Yuva! Jai Nepal! 우리가 목소리 내지 않는다면 누가 내겠습니까? 25년 3월 16세 소년 아비스카 라우트의 연설을 기점으로 네팔의 청소년들은 행동하기 시작했지. 한국의 상황이 네팔과 같아. 2026년 1월 기준 실업자 수는 121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어.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며 사회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파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극도로 제한되었어. 4월 민노총 산하의 화물연대가 운송료 인상 등을 목적으로 BGF 리테일 측에 직접 교섭을 요청하며 바로 행동에 옮겼지. 교섭 성사를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배송에 나서는 동료 기사를 향한 폭력, 그리고 경찰을 향한 폭력도 서슴지 않았어. 삼성노조도 5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영업이익의 15%를 직원들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길 요구했지. 파업 시 예상 피해 금액은 하루 1조가 될 것이라며 삼성을 협박하면서 말이야. 카카오 역시 성과금을 요구하는 파업이 예고되어 있고 줄줄이 다른 기업들도 파업을 할 예정이야. 노조원들의 파업이 일상화되고 한국은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이 돼가고 있어. 작은 기업들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지고 큰 기업들은 해외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노동자 인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노란봉투법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청년들의 그리고 청소년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중이야. 북한의 지령을 받는 민노총 집단이 노동자와 기업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데 이용하고 있지. 민노총에 대해 알아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정말 많아. 홈페이지에서부터 대놓고 북한 말투를 사용하고 수차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는다는 물증이 발견돼서 실형을 선고받은 간부들도 있어. 빼도 박도 못하는 거대 간첩 집단인데 특정 정치 진영에서 이용하기가 수월하니 모두가 쉬쉬하는 중이야. 나라가 망가졌다는 반증이지.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악법으로 규정하고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해. 24년 12월 3일 이후 부정선거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탄핵에 대해 알리는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어. 이들은 노란봉투법, 중국인 무비자 입국 등의 정책들이 불러올 파장을 알고 즉각 비판하기도 했지. 주류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시위 영상과 정보성 릴스들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정부에서 여론이 몰리는 걸 방지하고자 아예 알고리즘죄로 차단하려고 시도 중인 거야. SNS뿐 아니라 7월 이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이미지나 영상을 업로드하려면 AI를 통한 검열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고 허위 조작 근절법에 의해 팔로워 10만 이상의 채널에 대한 가짜뉴스 제재 역시 7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돼. 문제는 그 가짜뉴스를 어떠한 기준으로 누가 규정하냐는 거지. 당장 우리 이재명 대통령부터 아무렇지 않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한국의 상황에서 말이야.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에 대해선 미국 국무부에서도 한국 정부를 향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할 여지가 있다 라며 우려를 표했었어. 지금은 법이 시행되기 전임에도 유튜브와 SNS에서는 정부에 의한 게시글 및 영상 삭제 조치가 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대통령의 지지율 등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 불신을 표하면 선관위에서 게시글을 삭제하고 한국에서 늘고 있는 실종 문자에 대해 깊게 다루면 학대 콘텐츠라며 삭제하고 재판 불출석 등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행적을 비판해도 영상이 삭제돼. 이런 정황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구글에 게시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미국의 5배, 일본의 50배에 달하지. 이미 표현의 자유는 사라진 상황인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법률이 차례차례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야.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통제가 가능해진 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의 출범 덕분이야. 계엄령 이전 과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에 의해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묻지마 줄탄핵이 이어졌고 그 중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도 포함돼 있었어.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안을 가결했지. 취임 이틀 동안 뭘 했다고 위원장을 탄핵시켜야 했을까? 탄핵안이 최종 부결되자 민주당은 급기야 방통위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어. 그리고 그 직후 방통위와 정확히 같은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신설했지. 이진숙 위원장을 방통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우회로로서 말도 안 되는 폭거를 부린 거야. 그렇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에 거리낌이 없는 정부기관이 탄생했지. 방통위 폐지뿐만이 아니야. 국가보안법 폐지, 검찰청 폐지, 방첩사 해체, 드론사령부 해체, 중국인 무비자 입국, 노란봉투법. 지금 정부는 기존의 국가 질서를 모두 망가뜨리고 있고 그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얘들아, 친구야, 젊은이들아,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아갈 나라야.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대신 해줄 리는 없어. 현 정부는 청년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보다 당장 자신들의 안위를 보살피고 바빠. 나라가 위기임을 인지하고 알리고 분노하자. 규제에 맞서고 표현의 자유를 되찾자. 책임을 갖고 용기를 내서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젊은 나라의 의무는 부패에 맞서는 것이니까.